네, 이번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오늘 해주실 말씀은요? 네, 지난 주말에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환율 하한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스위스만 빼놓고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 중앙은행 이야기부터 해드리도록 하죠. 스위스는 1인당 GDP가 8만 4천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잘 사는 나라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뭘 팔길래 그렇게 높은 GDP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억대를 호가하는 삐아제 같은 명품 시계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금융산업이 매우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독재를 하는 후진국들이 많죠. 그들 독재자들은 대부분 후대 만대까지 살 수 있는 자금을 몰래 만들어서 스위스 같은 나라에 숨겨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월급이 쥐꼬리만 해도 평생 먹고 사는 후손들이 해외에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세인이 스위스에 돈을 감춰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그 리비아의 카다피 일가가 숨겨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맡겨두었다면 천문학적인 돈들은 대부분 스위스의 금고에서 영원히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돈 장사가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스위스 프랑화를 유로화에 연동시키다 보니까 이제 너무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버리고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스위스 프랑화를 안전통화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로화가 하락하면서 유로화에 연동된 스위스 프랑화도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1.6유로에서 1.1까지 떨어졌다면 거의 30% 떨어진 건데요. 1억을 맡긴 사람이 어느 날 찾으러 갔더니 7천만 원밖에 안 주더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외환 보유고가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스위스 금융산업의 근간이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OMT에 대한 합법 예비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 스위스는 유로화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거 무척 심각한 악재였습니다. 사실 저는 스위스 쇼크에 대해서 매우 긴장을 하고 주말 내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진국의 통화가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움직인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레버리지가 큽니다. 반대편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에 이건 쌍코피 정도가 아니라 대대손손 그냥 큰일 날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였죠. 선진 통화는 하루에 4% 움직이는 것도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40%가 움직였다면 분명 누군가는 파산할 수도 있는 큰 문제였죠. 누군가가 파산을 할 경우에 마치 리만 브러더스 파산 이후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을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큰 뉴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뉴질랜드의 글로벌 브로커스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 말고는 지금까지 어느 대형 금융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는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는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관마 포지션, 위험한 그 고감마 포지션이 자동으로 감지돼서 감독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대형은행들이 구축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팠던 만큼 성숙해졌던 것이죠. 그럼 이번에는 스위스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슈피겔지에 매우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ECB 드라기 총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재무장관에게 국채 매입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르켈과 쇼이블레라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끈질기게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드라기가 이들을 만났다면 소풍 가려고 만날 이유는 없고 뭔가 설득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는데요. 국가 간 리스크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해당국 국채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매입 규모는 각국 채무의 20-30%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리스의 경우 정치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매입에서 제외한다라는 것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사 내용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라는 것은 국채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릴리스된 직후 그리스의 국채 10년물 하루에 14bp나 급등을 했죠. 그래서 9%대로 훌쩍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 매입 계획에 그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3에서 8베이스포인트 일제히 급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들 국채에 대한 매입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지난 주말 스위스 쇼크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이유는 지금까지 입으로만 했었던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드디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스위스 중앙은행의 돌발 행동 그 자체도 ECB의 양적 완화 때문이다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데다가 또한 슈피겔지의 기사 내용도 매우 진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기존의 5천억 유로치의 양적 완화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만 해준다면 시장은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